고금리 파동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예, 고금리 뭐 공포까지는 나왔습니다. 고금리 폭탄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말입니다. 파동, 사태 이런 말은 안 나왔는데 이제 고금리 파동이란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요, 고금리 때문에 가계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현재 상태를 전시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당연하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말입니다. 가계가 전시 상황에 봉착했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여기는 캐나다 밴쿠버입니다. 예, 제니퍼 홀이라는 분의 대출에 대한 이자를 분석을 했는데 이 동아일보에서 분석했거든요. 주택담보대출이 60만 캐나다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5억 7,961만 원입니다. 여기에 처음 빌릴 때 연금리는 2.7%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라갔어요. 5.8%로. 그것도 말입니다.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바꿔서 5.8%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년 전에 비해서 월 상한액 전가액은 950 캐나다 달러, 우리 돈으로 92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버는 돈 중에 말입니다. 이제 이자로 나가는 돈이 92만 원이 더 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저금리 때 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그게 부담이 엄청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캐나다 이야기거든요. 캐나다만 이런 게 아닙니다. 캐나다만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유럽의 스페인입니다. 마드리드입니다. 아나힐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저금리 시대에 대출을 30만 유로, 우리 돈으로 4억 2,558만 원을 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금리가 많이 올랐죠. 0.961%였던 금리가 3.90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월 상한액이 1,460유로, 우리 돈으로 207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월급 중에 상당 부분 뭐 30%, 40%, 50%가 월 상한액, 원리금으로 나가고요. 이자로 나간다는 뜻이에요. 여기에다가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은요, 뭐 금리가 오르는 거는 뭐 당연하고요. 여기에다가 월세까지 폭등했습니다. 지금 2021년 5월에 원룸 월세입니다. 1,660달러였습니다. 216만 원이었어요. 그러던 것이 말입니다. 그러던 것이 5월 달에 2023년 5월입니다. 1970만 원, 257만 원이에요. 상승률이 무려 18.7%입니다. 안 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안 오른 게 없다. 가게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물가 오르죠. 물가도 많이 올랐거든요. 물가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영국은 10월 현재 4%, 4.7%, 프랑스는 4%, 한국도 3.8%, 스페인은 3.5%고요. 미국은 3.2%, 캐나다도 3.2%예요. 그만큼 주요국의 소비자 물가 많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캐나다 3.1%. 야,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여러분 이게 감당이 될까요? 고금리의 고물가는 결국 말입니다. 내 월급에서 나가는 이자 폭탄에 대한 비용, 여기에다가 외식을 할 수 있는 비용, 이것이 지금 엄청나다는 겁니다. 결국은 말입니다. 오죽했으면요. 가게가 지금 전시 상황이라는 말까지 했을까요? 이것은요. 제가 일부러 만들어내는 단어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가계는 전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던 아나 힐 씨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40%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빚만 갚고 있으니 지금이 전시 상황이나 따로 없지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월급의 40%를 지금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받는데 상환한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전시 상황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진짜잖아요. 이게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대로 스페인 마드리드 상황이 이렇다는 이야기고요. 마찬가지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전시 상황이 따로 없다는 이야기가 그냥 입에서 쉽게 나옵니다. 내 월급 중에 진짜 많은 돈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요. 그러니 지금까지 말입니다. 대한민국만 이자 폭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한민국만 이자 폭탄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전 세계적인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문제 없을까요? 저는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말입니다. 1995년에 멕시코의 데킬라 위기를 맞았던 것처럼 선진국이 금리를 쭉 올려서 말입니다. 이게 결국은 신흥국 내지는 개발도상국으로 전이가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고금리의 고물가가 전이가 되면 그 나라는 굉장히 어려운 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1995년에 데킬라 위기가 1996년에 태국으로 이게 말레이시아로 그러면서 1997년에 대한민국까지 왔잖아요. 저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가계가 전시 상황이지만요. 1, 2년 후에는요. 국가가 전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저는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고금리의 고물가는요. 경제에 치명상을 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지표를 보면 지금 그런 움직임이 보입니다. 주요 기관들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보면요. 내년이 평균이 2.52%예요. OECD는 2.7% 성장한다고 했고요. 국제통화기금은 2.9%, 세계은행은 2.4%, 피치도 2.1%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6% 받고요. 골드만삭스도 2.4% 받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2%대다. 이것은요. 세계 경제가 저성장한다는 의미거든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신흥국은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요. 인도 같은 데는 7% 이상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중국도 지금 올해 5.5% 내년에 4.5%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 성장률은 일반적으로 3% 이상 4% 5%까지 성장할 수도 있거든요. 선진국은 저성장을 하고 신흥국은 고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평균이 2.52%라는 것은요. 그만큼 세계 경제가 고물가에 고금리에 영향을 받는 거고요. 이게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데킬라 위기처럼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위기가 전이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고금리와 고물가가 되면 신흥국에 있는 외국인 자금들이 다 빠져나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위기가 멕시코를 덮쳤고요. 태국을 덮쳤고요. 말레이시아를 덮쳤고요. 그리고 급기야 대한민국을 덮쳤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위기라는 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전 세계의 어떤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요. 우리나라만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런데 전 세계도 똑같이 고금리 파동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금리에
힘들어하고요. 물가가 워낙 많이 올라서 거기에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강하다. 이것이 세계 경제 성장률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급기야는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하는 것처럼요.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고물가의 고금리는요.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